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고려의 다양한 사상과 문화의 발전. 우리가 사상하면서 벌써 유학사상, 유교사상 봤고요. 그 다음에 무엇도 봤습니까? 불교도 봤죠. 그 외의 사상들을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고려의 사상에서 그 외의 것들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뭐가 있느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도교가 나와요. 도교는 노장사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왕실에서 도교 사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왕실에서 도교 사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할 거 없고, 그 다음에 팔관에. 선생님, 팔관에는 불교 행사라고 하셨잖아. 이 팔관회라는 게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교, 도교, 그 다음에 토착신앙, 민간신앙까지 다 결합된 행사예요. 그 다음에 만이산, 초제 같은 것들을, 만이산은 아니고, 만이산 초제는 조선에서 지낸 거, 초제인데, 초제는 하늘에 대한 제사예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초제를 지내긴 지냅니다. 언제 하냐면 개천절날, 단군에 대한 제사가 바로 초제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있어요. 풍수지리설. 자, 풍수지리설은 명당자리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삼경. 우리나라 삼경, 고려의 삼경 하면 개경. 개경길지설을 실제로 이용했던 인물이 여러분들 왕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경. 서경길지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남경. 남경은 지금의 서울을 얘기하는데, 한양을 얘기하는데, 남경길지설은 나중에 이성계가 활용을 하죠. 우리가 서경길지설 활용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 됩니까? 묘청. 묘청과 관련된 풍수지리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가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착신앙입니다. 토착신앙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실격하냐면은, 주몽. 주몽이라면 동명성왕. 이쪽도 동명성왕도 토착신앙으로 신격화하고, 그 다음에 왕건도 신격화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팔관회가 불교, 도교, 토착, 여기에 팔관회도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바로 토착신앙으로 발달했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제 이런 사상에 대한 거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정리할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들 옆에 와서 이제 하나씩 잘 보세요. 제일 먼저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려시대 건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건데, 이 고려시대 건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무엇이 있느냐? 고려시대 건축의 특징은 여러분들 주심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 크게 발달했는데, 첫 번째가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 이 봉정사 극락전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인받은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온 게 수덕사,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주 유명한 곳이었는데 부석사, 안동의 부석사, 풍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안동도 풍기도 아니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씩 여러분들 얘기를 할게요. 제일 먼저 주심포 양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수덕사 대웅전의 조감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여기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기둥과 여기 지붕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하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면 공포라고 얘기를 해요. 공포.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예요. 그에 비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많이 있으면, 이건 기둥 위에만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죠? 그래갖고 이게 주심포 양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어떤 거 보냐? 이건 다포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다포식 같은 경우는 기둥과 여기가 기둥, 이거 확대한 부분인데, 여기 공포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도 또 공포가 또 있죠. 그렇다면 이건 공포가 많다 해갖고 이건 다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기둥 위에만 이렇게 공포가 있다. 이런 것들은 주심포.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공포가 많다면 다포. 근데 고려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이 주심포 건물이에요.
그래갖고 주심포 양식의 건물에 보면 이게 첫 번째가 여러분들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수덕사 대웅전인데 가만히 보면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어요. 이 건물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인데 아주 유명한 건물인데 역시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고려시대 건축물들이 등장을 하죠. 이런 건축물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정리부터 하고요. 무엇이 나오냐? 금속팔자가 나옵니다. 금속팔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1234년. 와, 연도 예술입니다.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것이 나와요. 상정고금 예문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없습니다.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을 금속팔자로 찍었다는 기록만 남아있어요. 현존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건 괄호를 쳐놓고 1377년 직지라는 게 만들어요. 직지.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도 하고 그냥 직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교재에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 쓸게요. 자, 그런데 이 직지 심체 요절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이거가 현존 세계 최고입니다. 자, 어떤 거가 되냐면 자, 이거예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원래 우리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발견되냐면 청주 흥덕사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프랑스의 그 외교관이 사갖고 프랑스로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병석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조금 그 얘기는 좀 하죠. 원래는 박정희 정부에서 간첩으로 몰려갖고 외국으로 망명하실 수밖에 없어서 간첩 아닙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서지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서지학 공부를 하셨는데 이때 원래 한국에서 가르치던 교수님들이 뭐라 하면 너 프랑스에 가면 직지가 외국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좀 찾아달라 해갖고 결국 뒤져서 찾아냅니다. 직지를 찾아내셨어요. 그래갖고 이걸 발표를 하고 이 직지를 검사를 보니까 이 금속팔자인데 금속팔자라는 게 목판인쇄물하고 뭐가 차이가 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판인쇄물은 나무로 만든 거, 금속팔자 쇠로 만든 거. 에이, 그걸 수준을 얘기하겠어요. 목판인쇄물은 나무판에다 다 새기는 거라면 금속팔자는 요만한 블럭을 만들어서 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는 찍어내고 언제든지 탁 털어내면 새로운 걸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규모로 인쇄할 때는 금속팔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딱 이런 얘기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겁니까? 만약에 100불을 찍어낸다. 목판 인쇄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쓰기도 좀 애매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금속팔자로 딱 한 페이지를 2페이지 들어갈 분량을 딱 찍어요.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100장을 찍어요. 그 페이지를. 그 다음에 그걸 탁 털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맞춰갖고 딱 끼워갖고 다음 페이지 거 딱 맞춰갖고 또 100장을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빨리 인쇄가 가능하죠. 금속팔자가 이게 되는데 그렇게 발견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발견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병인양요 때 프랑스 검찰관 왜 규장과 고문서 이것도 박병석 박사님이 발견을 하셔갖고 우리나라에 알려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잘립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 직지,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팔자. 그래갖고 인쇄 문화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어디?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에요. 그에 비해서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팔자도 직지심체 요절이 됩니다. 다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이 나라에서 화약이 발달합니다. 화약이 되는데 화약은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무선.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만들어내죠. 고려 말에. 그리고 여기서 화약 무기를 만들어서 아예 어디를 부셔버렸느냐. 왜군들이 진포항에 왔는데 진포에서 수백 척의 외선들을 왜구들을 싹 쓸어버리는 성과를 올리신 분이 바로 최무선이기도 합니다. 이걸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불상이 있어요. 고려의 불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얘기를 하고 하죠. 고려 초기에는 두 가지 불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형 철불들이 나와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열의 좌상이라고 해갖고, 이름이 너무 길어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열의 좌상.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다 써져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거대한 석불이 만드는 논산, 관촉사. 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것도 여러분들 뭐 장난이 아닙니다. 석조 미륵보살 입상해갖고 나오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은진미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뭔지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 양식을 계승한 불상도 있어요. 이건 부석사, 아까 우리가 부석사 무량수전 봤는데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있는 불상이에요. 자, 부석사 아미타열의 좌상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인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고려 초기의 불상부터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철로 된 불상을 잘 안 만들어요. 근데 고려 초에 왜 철로 된 불상을 많이 만들었느냐? 태조 왕건이 통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각 지역의 호족들은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병력이 많잖아요. 근데 이 병력으로 더 이상 태조한테 저항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철로는 왜 불상을 안 만드냐면, 모양이 녹슬고 변할 수가 있어서 잘 안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호족들이 자기가 가진 무기, 자기 병사들의 무기를 다 녹여버립니다. 녹여서 바로 평화를 원합니다. 더 이상 개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불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고려 초에 이런 철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이거 만들 때 굉장히 이쁘고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 3층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딱 보죠. 맞다, 이거. 자,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하사창동에서 발견된 철조, 열의 좌상, 앉아있다라고 했고 좌상이고요. 이런 불상이 만들어졌고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철불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바로 은진미륵이라고 불리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똑같이 생겼는데요. 제 졸업식 사진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향토색을 대표한다, 지방색을 대표한다 그러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딱 볼 때는 완벽한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 완전 차도남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3등신이잖아요. 아니라고요. 뭐냐면 이걸 왜 향토색이라고 하냐면 고려 초기의 지배계급이 바로 누굽니까? 호족들이죠. 호족이 이제 중앙에서 벼슬을 하다가 나이를 먹었어요. 은퇴할 때가 된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갔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서 그냥 있으려니까 너무 억울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많은데. 그래갖고 뭔가 자기를 기념하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네에서 아주 그 동네 전체가 잘 보이는 노푸막한 곳에다 만듭니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도 그렇고 파주에 있는 용미대 석불도 그래요. 실제로 보면 높은 곳에다가 이런 거대한 불상을 만드는데 지방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딘가 균형미는 조금 떨어지는, 내가 볼 땐 균형미가 완벽해 보이는데 균형미가 떨어지는 그런 지방색을 보여주는 불상이 나오게 된다. 고려 초기의 불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다의 몸상 선생님 졸업식 사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신라 양식을 굉장히 잘 따랐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불상의 구조, 비례가 석굴암 본전부라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합니다. 이거 절에 가면 되게 많이 보는데 실제로 요즘 만드는 불상들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보통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을 보고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불상들을 최근에 만들어진 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불상, 신라 양식을 균형미가 잘 맞는, 조화미가 잘 맞는 이런 불상을 만들기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는 건요. 고려의 도자기, 무엇을 얘기하면 고려, 청자. 특히 여러분들 무슨 청자가 유명하냐? 여기다가 두 글자를 넣으면 딱인데 상감청자예요. 상감청자. 상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상감청자를 딱 보이죠? 야, 이게 바로 최고의 보물입니다. 고려 상감청자 운항 매병.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는 해줘야겠다. 이거 2만 원 주고 산 겁니다. 2만 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이 고려 청자인데 이걸 어떤 사람이 들고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 나타난 거예요. 총독부에 딱 나타났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 국보 가본데 이걸 팔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팔고 싶다? 일본에서 이걸 감정을 해봅니다. 총독부에서 감정은 진품이에요. 얼마에 팔 거냐? 2만 원. 2만 원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살게요. 저 2만 원 지금 당장 낼 수 있습니다. 당시 2만 원이면 좀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요 시대에 서울에 있는 기와집 한 채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기와집 10채 가격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물론 이거의 가치는 그걸 훨씬 더 뛰어넘죠. 총독부에서 알았다. 우리가 살 건데 2만 원이라는 액수가 좀 큰 돈이니 일본 정부에다 연락해갖고 돈을 받아오겠다. 며칠만 좀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갖고서 여관에 가서 기다릴 때가 돈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으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들으세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그 아버님이 서울시내 3대 부자 안에 들어간다고 엄청난 부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 살아계실 때 거의 그 돈을 다 쓰셨어요. 뭐 하는데? 아니, 뭐 노름하셨어요? 도박하셨어요? 혹시 비트코인 하셨어요? 그거 아니고 문화재산 쓰셨어요. 이걸 딱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고 여관을 찾아갑니다. 당신 이 도자기 갖고 있냐? 내가 갖고 있다. 보여달라. 딱 하니까 진품이에요. 팔아라. 나 총독부에 팔기로 했다. 왜 이러냐? 한국 물건을 왜 총독부에다 파냐? 나한테 팔아라. 얼마에 팔기로? 2만 원에. 내가 2만 원 지금 줄게. 2만 원 갖고 가셨어요. 2만 원 딱 주고 나 뭐 한국 사람한테 팔면 좋지 해갖고 사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서 며칠 뒤에 총독부에서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갖고 얘기를 하죠. 간송 선생님 되시냐고.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간송이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며칠 전에 도자기를 사시지 않으셨냐고. 샀다고. 그 도자기를 좀 볼 수 있냐고. 보여줘갖고 딱 보여줬더니 이 도자기가 맞다고. 총독부에서 원래 사려고 했는데 선생께서 먼저 사셨다. 내가 먼저 샀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총독부에서 이 도자기를 되사고 싶다. 얼마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2만 원 줬다. 그 사람이 저희 총독부한테도 2만 원 준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4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와, 단 며칠 사이 가격이 2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대박하고 팔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영필 선생님이 화를 버럭 내서 이 사람아! 한국 물건은 한국 사람이 갖고 있어야지. 왜 일본 총독부에서 이걸 가져가려고 하냐.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한 말씀 더 하세요. 앞으로 총독부에 우리나라 사람이 좋은 물건 갖고 들어오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럼 내가 그걸 좋은 가격에 사겠다. 그리고 총독부에다가 내가 무엇도 수수료도 두둑하게 줄 테니 나한테 소개를 하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대단하시죠? 이렇게 모으신 물건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글을 읽어봤는지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 맞아요. 훈민정음 해례본.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여러분들 간송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주본이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어떤 놈이 지금 감춰놓고 안 내놓았다라고 하니까 알 수 없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집에 어떤 사람 하나를 딱 데려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팔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십시오. 소개한다라고 딱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딱 했는데 젠장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라.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깜짝 놀라고 얼마 드리면 파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책 주인이 1,000원만 주시면 제가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송 선생님이 화를 버럭 내지. 이 사람아! 1,000원은 무슨 놈은 1,000원! 그러더니 10,000원! 그럽니다. 잠깐만, 뭐가 역할이 바뀌었죠, 지금?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는데 역할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주시면 저야 감사죠. 10,000원을 딱 주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이 돈이 다다. 10,000원을 딱 내줍니다. 그리고서 소개해준 사람한테 1,000원을 오히려 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개해준 사람이 그 사람을 보내놓아서 간송 선생님께 찾아와고 이럽니다. 아니 1,000원에 팔겠다라는 것을 왜 10,000원을 주고 사셨습니까? 하니까 얘기를 하죠. 이 책은 10,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네.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10,000원뿐이어서 10,000원을 준 것이고 지금 오늘 여기서 본 것을 제발 좀 가서 사람들한테 소문 좀 내주시게. 이 간송이란 사람이 물건의 가격을 깎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물건의 가격을 잘 쳐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나에게 물건을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갖고 모으셨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 작품들은 모두 다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이제 간송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론에서 빠졌네요. 자, 이 상감청자라는 건 고려의 귀족 예술을 대표합니다. 어느 정도가 되느냐? 상감청자는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들이 고려 상감청자고 운학매병이라고 하는데 운학은 여기 구름하고 학의 무늬가 있어서 그래요. 매병이라는 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걸 매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상감이라는 게 바로 뭐냐? 여기 그림 있죠? 그린 거 아니에요. 일단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 파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약을 발라서 구우면 다른 데는 이런 푸른빛의 청자빛이 나는데 거기는 흰색이 나고 검은색이 나는 흙을 또 거기를 채워 넣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나서 그걸 유약을 발라서 구워낸 건데 이 기술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흙은요, 흙이 다르면요, 열을 가했을 때 팽창했다 줄어드는 이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흙이 들어가면 터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절하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상감청자를 천하 제일의 예술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예술품이죠. 고려는 이런 귀족 문화가 발달해갖고 청자를 단순하게 여러분들 자기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베개도 만들고 발 받침대도 만들고 심지어는 기와도 있었답니다. 와, 청자 기와를 얹었다. 뭐 어마어마했겠죠. 그래갖고 실제로 지금 개성을 발굴해 보면요, 청자 기와 쪼가리들이 꽤 나와요. 그 발굴하는데 북한이니까 지금 함부로 발굴을 못하는데 발굴할 기회만 있으면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고려의 문화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고려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주심포 양식의 부석사 무량수전이 주심포 양식 부석사 무량수전 맞죠?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하고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 화약, 화통도감 다 맞죠? 묘청의 석영 길지설 등 풍수지리사상이 발달. 묘청의 석영 길지설 맞죠? 팔관의 초제 등 도교. 자, 팔관회와 초제도 도교와 관련된 행사 맞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상정고금. 아이 무슨 소리. 직지심체요절 또는 직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다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가는요. 하필이면 또 재불상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넣어갖고. 그 다음에 고려 청자가 나왔습니다. 정교하고 세련된 귀족 취향. 제가 볼 땐 맞아요. 네,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정교하고 세련된 귀족 취향은 고려 청자, 상감 청자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문화의 향토적 성격을 틀린 것 같은데 맞다고요? 네. 맞네. 그 다음에 서민문화 A, 이건 귀족문화예요. 서민문화는 오히려 조선 후기에 발달하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상감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이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니은하고 리을, 니은 리을이라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고려의 다양한 문화까지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죠.